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보면 우리 시장의 흐름 맞춰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 살펴보기 전에 저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힌트 또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가시고 투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감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 텐데 지수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지수는 제가 지난번 역발상 투자 때 말씀드렸죠. 음봉으로 연타를 하고 있을 때 역시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것이 좋은데 그 이후로 역시 보여지는 대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수라고 하는 것과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길 바라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기 십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현금화를 조금 해놔야 된다라는 전략과 제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품절주들이 뛰어오르고 있을 때 좋은 시장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시장이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신호들 제가 많이 힌트 드렸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서 또 그 어떤 징조들을 제가 보면서 시장이 고점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결국 내려갈 수 있는 그 범주를 보는 것이 좋은데 최저점은 2270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이란 뜻은 아니고요. 일단 내려갔을 때는 2270포인트 반등이 나온다면 아직까지 흐름은 깨지 않았다. 우리 왜 친구들하고 놀 때도 뭔가 흐름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마무리 단계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이 깨질 듯한 분위기에서 다시 분위기가 활활 타올라와서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분위기처럼 만약 227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흐름은 끊기지 않고 아직까지도 횡보세 안에서 놀 수 있게 되는데 만약 227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흐름은 끝이 났다. 이 모임과 이 즐거움은 끝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2270으로 잡자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2종목이고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진 종목이 4종목이고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9종목입니다. 제가 일단 우선주는 빼놨는데 우선주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상한가에 또 이렇게 우선주들이 4종목이나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13종목으로 상한가 근접 종목도 늘어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주와 품절주가 급등하는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18종목이나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빅히트가 상장되면서 상한가 찍고 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재료 소멸, 빅히트 상장되면은 뭔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재료 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상한가인데 오늘 사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아텍. 지금 모아텍은 역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시황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아텍에다가 야, 너희 급등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조회 공시를 했더니 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것이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유가 없이 급등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옛날에 보시면 어떤 모 예술가의 대변이 경매에서 17억에 팔렸네 이런 이야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 쓸모없는 것을 왜 저렇게 17억까지 주면서 사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도 단순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격 경쟁 논리, 가격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식 비중은 작다. 그러니까 유동 주식 수가 작다라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왜 그렇게 비싸게 별것도 아닌 종목을 왜 5,000원에 있었던 종목을 왜 이렇게 18,000원에 사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귀신에 홀린 듯이 사게 돼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걸 매수하지 않겠지만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요,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묻지 마. 나 이거 사는 이유 몰라. 일단 사고 볼 거야. 더 수익 나겠지. 이 정도 급등하면은, 야, 이게 지금 뭐 몇 프로나 올랐다고? 400%나 올라갔다고? 야, 400%나 올라가게 되면은 나 한 20%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결국 이 급등도 끝이 있게 되는데 그 끝은 전문가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험한 투자는 보통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 끝이 어딜지도 모르는 곳에 올라타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세동이 또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동이라는 기업은 좋은 기업인가?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노력이, 결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경량화, 압출 뭐 방식의 PVC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기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 부채도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난 추세에서 1000억대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줄고 있죠. 200억, 217억, 189억에서 최근엔 33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 빚은 많은데 자본이 준다. 여러분들이 빚은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빚이 되게 많은데 차도 처분하고 아파트도 처분하고 빚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를 잘 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동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기업인가? 라고 하면은 좋은 기업 아닙니다. 난 재무제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앞쪽에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이 관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일단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무상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감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금 확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상 급등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또 세동도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의 기회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주, 제 흥국화재 우선주, 지능기업 우선주 B, 그리고 쌍용 양회 우, 남선 알미 우, 이렇게 우선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쌍용 양회 쪽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쌍용양해가 문제가 뭐냐면요,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하죠. 우선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주의 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 소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우선주를 소각하는데 9,297원에 소각한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얼마죠? 66,3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 주가에 사게 된다면은 강제 소각 9,297원에 소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80% 이상의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옛날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폭탄을 돌리잖아요. 폭탄이 터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폭탄이 넘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폭탄을 잡은 사람은 무조건 손실인 거예요. 뭐 우리 예전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권총에 이렇게 생긴 권총에 총알을 넣어서 하나 넣어놓고 돌리는 거죠. 야, 이거 쏴가지고 돌려가지고 총알 6방을 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쏴서 머릿속에 딱 대놓고 쏴가지고 발사가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러시안 룰렛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하는 분들은요, 조금은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도박에 좀 중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도벽이 있거나 뭔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쓰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끝이 9,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종목을 여기에 사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종목은 거들떠도 보지 마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나는 병원 갈 그런 사람 아니고, 에이, 문현진 말 저렇게 어떻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절대로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가장 핫이슈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빅히트 엔터입니다. 빅히트 엔터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8조 7천억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야, 이거 지금 빅히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한다면은, 빅히트는 사실은 BTS 빼고는 소속 가수가 엄청나게 빚을 내고 있는 그 가수는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BTS 하나만으로 8조 7천억을 지금 현재 형성 중인데요. 우리가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보게 되면은 이 SM도 엔터주인데 7천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가가요. 그리고 JYP 엔터. JYP 엔터 같은 경우도 1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다. JYP 트와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BTS를 가지고 있다면 YG는 그걸 가지고 있죠. YG 엔터 이쪽은 블랙핑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천억 정도고, YG 플러스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YG 플러스를 좀 볼까요? YG 플러스를 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400억 해도 1조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빅히트가 얼마라고요? 8조 9천억입니다. 연예계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지금 제 이야기 듣고 나면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M 같은 경우도 엑소부터 해서 슈퍼주니어부터 해서 여러 가수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고, YG도 많은 가수들을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JYP도 다들 박진영 하나만 보더라도, 그때 박진영 대표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시그니처입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너무 이렇게 좋은 가수는 맞지만 이 주가를 형성하는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거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BTS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주식하시는 분들은 에이 BTS 빅히트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BTS 나쁜 것도 아니고 빅히트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비싸게 산 게 나쁜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BTS 효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청약 받으신 분들 될 텐데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요. 이제 와서 사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투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냥 겸허하게 내가 고점에 34만원에 물렸다 하더라도 인정하시고 꾸준히 BTS 많이 응원해서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냥 응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 물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물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 신규 상당주는 이제 빅히트로서 뭔가 조금은 빠져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대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크래프톤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 또 신규 상장할 수 있는데, 청약을 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상장되었을 때 사는 것은 제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빅히트 일단 지금 당장은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모릅니다. 내일 당장 또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 너무 상심치 마시고 탈출할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줄 때 나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기업들 살펴봤는데 시장 정말로 조금 힘들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코스피가 계속 밀려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은 3%대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방심하면 내 재산이 공중으로 분해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며 역발상 투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